노인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늙은 얼굴은 과거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얼굴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주름처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배우 한태일의 얼굴을 지금 다시 바라보면 그 주름 하나하나가 한 장면의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굴은 연기자의 얼굴이기 전에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그리고 한 시대를 버텨낸 평범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시작된 책임은 태동되었습니다. 1941년 한태일이 태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아이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선택권이 없는 삶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울 권리보다 참을 의무를 먼저 배웠습니다. 집은 작았고 밥상은 늘 모자랐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웃음보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 될 거구나. 아버지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밤에 들어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먹여야 할 가족과 지켜야 할 체면과 넘어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포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한태일은 아주 늦게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항상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마지막으로 쉬고 마지막으로 알았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힘들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자식들의 인생 뒤에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한태일은 어머니의 얼굴보다 어머니의 손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은 가족을 먹였고 가족을 키웠고 가족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배우가 된 뒤에도 그 손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한태일은 항상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가 웃고 있으면 뒤에서 지켜봤고 집안이 어려우면 자기 몫을 줄였습니다. 그에게 나중에란 말은 희망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이 말들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장 뒤로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화를 보며 자랐고 스크린 속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기와 닮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는 죄책감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혹시 가족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그는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배우 인생은 처음부터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혼했을 때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결심의 형태였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다정한 남편이 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의 그는 말이 적었고 표정도 적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등을 보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는 기뻤지만 그보다 먼저 겁이 났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 모습 그대로 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 없는 아버지, 일하러 나가는 아버지,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 사랑은 있었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태일이 맡은 역할들은 이상할 정도로 현실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장, 침묵하는 남자, 사랑을 포기하는 인물. 그는 연기하면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다시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의 연기에서 자기 가족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대신 이해를 남깁니다. 늙어서야 그는 아버지를 이해했고 어머니의 침묵을 이해했고 자기 자신의 삶도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말 속에는 변명이 아니라 시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시간을 묻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땐 정말 힘드셨죠. 그 한마디는 평생을 버텨온 남자에게 가장 늦은 위로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바라봅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사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한 배우의 인생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일했고 말없이 참았고 말없이 가족을 지켜온 시간들, 지금 이 나이에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다면 여러분 역시 충분히 잘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시절엔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청주 한시한테일은 1941년 12월 4일 제주도 서기면 보목리에서 태어납니다. 학교는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한태일은 필모그래피가 상당히 충실한 배우입니다. 다양한 작품 활동이 계속 나타났고 꾸준하게 드러났습니다. 1956년 물레방아를 통한 데뷔 이후로 긴 공백기나 다른 분야에 진출 없이 영화계 외길로 역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출연한 배우입니다. 58회 영화의 날 기념 행사에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상 수상 소감에 따르면 데뷔 이후 55년간 작품이 영화가 250여 편은 된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미친 도시에서 생애 두 번째 주연을 맡았지만 주연급 출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한태일은 연기는 나의 인생이고 나의 운명이라 생각해 별똥별 스타보다 은하수 연기자로 남고파하였습니다. 약 60년 세월 동안 400편이 넘는 영화와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한 명실상부한 베테랑 배우로 대중적으로는 시대극 사극에서 인상적인 감초 조연과 강렬한 아버지, 노인 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태일은 1970년에서 80년대 이두용 감독 등과 함께 액션 영화와 시대극에서 활약했으며 뽕 투캅스 시리즈 각설탕, 신의 한수 기수편 등 영화뿐 아니라 제1공화국, 야인시대, 태조왕건,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빨간풍선 등 주요 드라마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으며 2024년 영화 소풍에 영배 역으로 출연했고 2025년 MBN 교양 프로그램 특종세상에도 등장할 만큼 현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85세이며 몇몇 방송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소탈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가 있으며 동생 한준일 역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태일 배우는 별똥별 스타보다 은하수 연기자로 남고 싶다는 신조처럼 조연과 단역, 장르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연기 열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절친한 친구인 강대하 감독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서라벌 예대 연영과에 입학하면서 연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우연히 양훈 선배님과 같은 집에서 하숙 생활을 했던 게 계기가 되어 양훈 선배님을 따라 다니면서 연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했던 충무로의 신카나리아 다방에 자주 출입하면서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액션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 액션 배우입니다. 이두영 감독님과 1971년 날벼락의 캐스팅 인연으로 이두영 감독의 문예물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1972년대는 액션 배우로 활동하다 1979년 물돌이동, 초분 등의 영화로 연기 변신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웨이터에서 사장까지 다양한 역들을 소화했지만 왕과 비행사 역할은 하지 못해 기회가 되면 이러한 역들을 해봤으면 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관리하면서 여전히 배우로서 연기를 계속 중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1992년 뽕3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문중의 반대로 오랫동안 테일이란 예명으로 활동했었는데 뽕3에서 주인공을 하면서부터 한테일이란 본명으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한테일은 지옥의 49일로 1979년 제18회 대종상 우수반공 영화상을 수상했고 1995년 세 번 걷는 해협이란 일본 작품으로 동경국제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0대 중반에도 여전히 촬영장을 누비면서 필모그래피를 계속 쌓고 있는 중인데 촬영이 없을 때는 키즈카페에서 손주들과 놀아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배우 활동으로 애들을 돌보지 않아서 늦게나마 손주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자유직업인으로 자유도 없이 남의 인생만 살다가 가는 사람이지만 카메라 앞에 선 순간은 어떠한 배역도 아낌없이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야 하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수양과 덕을 쌓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며 연기 철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테일은 최근 MBN 특종세상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배우로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라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배우로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후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테일은 인터뷰에서 가족들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10점은커녕 빵점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여전히 자신이 부족한 아버지였음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이 항상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테일처럼 나이가 들수록 배역을 맡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그의 아내는 가정 경제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 아내는 자신을 과부에 비유하며 남편이 늘 혼자 다니는 탓에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쌓인 감정의 일부일 것입니다. 한테일은 배우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쉬움과 갈등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연기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한테일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절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보였고 어머니는 등을 굽혔고 아이들은 그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앞을 보며 살고 늙어서는 뒤를 보며 산다고 합니다. 배우 한테일의 얼굴을
지금 다시 들여다보면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의 얼굴은 항상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고 노년의 얼굴에는 그 견딤이 끝난 뒤에 긴 숨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남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말 대신 일을 했고 설명 대신 등을 보였으며 사랑 대신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한태일이 태어났을 때 이 나라는 이미 가난했고 앞으로 더 가난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년에는 장난감보다 심부름이 먼저 있었고 꿈보다 눈치가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기둥이었지만 늘 무거워 보였고 어머니는 집안의 바닥이었지만 늘 낮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였던 한태일은 어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울면 안 된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 참으면 지나간다. 이 문장들은 교과서에 있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 먼저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내느라 다른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은 없었고 대신 묵묵한 기대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묻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효도였고 그게 질서였으며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한태일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먼저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알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서 있구나.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가족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모습까지 닮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가장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집에 있었지만 한 번도 쉬고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뒷모습을 보고 밤이 되면 조용히 앉아 하루를 접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했을 뿐이죠. 기쁜 날에도 웃음을 크게 내지 않았고 슬픈 날에도 울음을 삼켰습니다. 한태일은 어머니의 얼굴보다 어머니의 등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훗날 알게 됩니다. 그 등은 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얹고 사는 삶의 자세였다는 것을 그가 연기 속에서 보여준 참고 버티고 말하지 않는 인물들은 모두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한태일은 늘 뒤로 미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집안이 어려우면 자기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에게 꿈은 미래가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만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그는 설레기보다 겁이 먼저 났습니다. 이게 가족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정을 꾸렸을 때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했을까?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처럼 힘들지 않게는 해야지. 그는 가족을 위해 밖에서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남자들은 집에서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아내는 그 침묵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사랑은 버티는 것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태일이 맡았던 역할들은 이상하게도 늘 비슷했습니다. 가난한 집의 가장, 말없는 아버지, 사랑을 포기하는 남자. 그는 연기하면서 대본을 읽기보다 자기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기는 꾸며지지 않았습니다. 잘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본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남았을 뿐이죠. 그 얼굴을 본 관객들은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고 자기 남편을 떠올렸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더 이상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제야 마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신을 숨겼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는 말합니다. 그땐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땐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그는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이해는 항상 늦게 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오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한태일은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그 시대를 산 수많은 아버지 중 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아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기술이 아니라 세월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시간을 건너왔을 것입니다. 말없이 일했고, 말없이 참았고, 말없이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